재무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2일 새벽 3시 46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거의 한 열흘 만에 하는 것 같은데 다들 알다시피 제가 이제 10월 달에 주식 그 책을 출간을 하기 때문에 그 퇴고 작업을 좀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밤을 계속 새고 있어서 좀 방송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토요일에 주식 스터디 방에 있는 분이 이제 1대1로 또 상담을 요청을 하셔서 잠깐 한 10분 정도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때 좀 느끼는 것들도 좀 있었고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상승하는 종목, 급등하는 종목 한 종목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고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야지만 반드시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맨날 내가 손절하는 이유.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이제까지 방송을 했었던 종목들 또는 유튜브 멤버십 종목들은 70% 이상은 항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결과들은 다 방송에 남아 있죠. 방송은 수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 날짜의 방송의 결과들, 방송의 종목들, 예측한 종목들과 당연히 그날의 차트 흐름, 그 이후의 차트 흐름을 보면은 다 명백하게 증명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소한 30%, 뭐 많게는 70% 이상 급등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의 한 70% 정도는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맨날 물린다. 나는 또 늦게 들어가서 또 물렸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도 오늘자로 또 10번째 방송을 올렸고요.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예전에 2번씩 올린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2주에 한 번 올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종목들을 보통 평균적으로 한 7, 8목 종목 정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70% 정도 이번에도 보니까 한 9종목 중에서 한 3종목, 2종목 빼고 나머지는 다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급등을 하는데 누구는 또 수익을 냈고 수익을 내서 고맙다는 말씀을 뭐 이렇게 주식 토론방이나 주식 공부방에 하신 분도 있고 반대로 계속 또 물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횡보장의 스윙으로 큰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6월달이나 1월달 같은 하락장에는 저도 수익률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요. 8월달 같은 경우 제가 일주일 동안 주식이 압류돼서 주식 계좌가 압류돼서 거래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1,800만 원을 현재 넘어섰고 한 3천만 원대까지 무난히 이번 달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들 제가 어쨌든 하락장에서도 매일 수익을 거의 매일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스윙 포지션도 있고 단타 포지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스윙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테마주 시작할 때 급등하는 테마주 시작할 때 빨리 들어가서 그래서 며칠 끌는 게 가장 큰 수익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왜 단타를 치냐? 제 그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입니다. 성격. 저는 한 5% 10% 빨간색이면 보지를 못해요. 반드시 매도를 하고 다시 저점에 잡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한가를 가거나 이렇게 급등하는 것들을 놓치기도 해요. 왜냐하면 두세 종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종목에 이제 시드가 몰려 있으면은 다른 종목을 놓치기도 하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횡보장에서는 스윙이 항상 옳았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8월 10일 날 유튜브 멤버십 픽 종목들 방송을 했었죠. 이날이었었고요. 하락하는 추세고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 로보틱스, 에브리봇 이런 종목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대동전자라든지 뭐 피코그램이라든지 이런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말씀드렸었고요. 이 날짜가 보시는 것처럼 8월 10일에 방송을 했었습니다. 약 12일 정도 됐었죠.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로봇주들 제가 테슬라 AI 데이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M&A 이슈 중에서 한 부분인 로봇 관련해서 당연히 급등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봤고 로일 로보틱스는 22% 상승, 레인보 로보틱스는 25% 상승, 에브리봇은 13% 상승. 그리고 이제 대동전자 피코그램 비롯해서 이제 그런 무중 기대감, 품절주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었죠. 무중이 아직 나오지 않은 종목들 중에 좀 기대감 있는 것들. 피코그램은 이 당시에도 물론 많이는 올랐었어요. 많이는 올랐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65%가 더 상승을 했고요. 금요일까지도 상승을 했죠. 저는 사실 수요일날 끝나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윗골이 크게 달렸고 워낙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 장악형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도 한 10%대 13%인가요? 그때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또 나왔습니다. 대동전자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무려 상한가가 나왔죠. 그래서 픽 종목 이후에 40% 상승을 했고
양지사 같은 경우는 그날 급등이 나와서 그날 상한가를 갔죠. 픽 종목 새벽 방송으로 했고 그날 바로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 날까지 24%에서 총 54%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인포바인 같은 경우는 못 올리긴 했어요. 못 올라서 1% 그나마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네요. 근데 어쨌든 인포바인도 분명히 이제 품절주 성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증 테마가 끝나지 않은 이상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지만 현재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무증 테마를 제가 말씀드린 지가 벌써 2달 됐어요. 정규 방송에서도 신규 상장주 무증 테마 말씀드린 지 벌써 2달 됐죠. 그래서 그때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좋은 수익을 냈을 거고 그때 안 봤으면은 수익을 못 냈겠죠. 또 끝부분에 들어가서 또 물렸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도 말씀드렸었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 나머지 신규 상장주 2종목 정도는 한 종목은 좀 하락을 했고 한 종목은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또 한 70% 정도는 급등 흐름이 나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서 항상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 3번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제 방송이 항상 옳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방향도 그런 거지만 사실은 대부분 직장인 투자자들이나 뭐 전업 투자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전업 투자자였으면은 제 방송을 아마 안 봤겠죠. 그러니까 더 뭐 수준 높은 방송을 받거나 뭐 몇천만 원짜리 방송을 받겠죠. 유료 방송을. 근데 어쨌든 대부분 부업 투자자 또는 그냥 푼푼이 돈으로 하는 건데 근데 여러 방송을 본다? 저는 이제 그거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스윙 투자자예요. 스윙 투자를 항상 지향을 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강세 스터를 정한 다음에 그 종목을 좀 어느 정도 끌고 가는 것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을 하고 다만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단타 말 그대로 단타라 함은 데이 트레이딩이죠.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거, 뭐 1시간 뒤에 팔든 5분 뒤에 팔든 그런 단타 또는 인버스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그래서 저도 물론 데이 트레이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장이 있어요. 1월 달이나 6월 달은 특히나 그랬죠. 위험하니까. 왜냐면 그날 어느 악재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1월 달 같은 경우도 전쟁이 막 시작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밤사이에 어떤 폭격이 일어날지 어떤 뭐 협상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어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짧게 가져가라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스윙장이나 상승장에는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 그 재료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테마가 시작할 때 자신감 있게 들어가야 된다. 다만 그 테마가 주도 섹터인지를 주도 테마인지를 보는 눈은 가져야죠. 그래서 제가 주식 스터디 1강에서도 계속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뭐 상식적인 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재료들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도 스터디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그 강의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 방송을 본다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 경제 방송을 본다.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승장 때는 사실 전체적인 뷰를 넓히기 위해서 경제방송을 보는 것도 좋은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 경제방송을 보는 거는 너무 같다. 내가 시간이 없는데 내가 전업 투자자라면 경제방송 볼 수 있죠. 아침에 산뜻하게 3프로 TV 볼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아봐야 뭐 직장인 투자자들 뭐 데이트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껏해야 1시간 하루 공부할 수 있는데 저도 딱 1시간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딩방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들을 잘 찝어내요. 그렇다는 얘기는 1년 반 동안 제가 방송을 한 게 한 번도 뭐 제대로 크게 틀렸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7, 80%는 상승을 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저의 방법도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충분히 괜찮다고 입증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훨씬 더 저보다 경력 많은 사람들이 많죠. 저야 뭐 아직 2년도 안 됐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뭐 10년 한 분도 있고 20년 한 분도 있고 뭐 하락장, 폭락장 겪은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마다 매매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초단타 스케이핑하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차트론자들은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가치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투자자들은 종목 선정하는 방식서부터 하다못해 이제 급등주 따라잡기 하시는 위험한 투자자들도 있고요. 상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방송이 되게 혼재돼 있는데 그런 방법들과 여러 종목들 왜냐하면 사실 스윙 종목 따로 있고 단타 종목 따로 있고 데이 트레이딩 종목 따로 있고 초단타 종목이 다 따로 있어요. 또 같이 투자하는 종목도 따로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 방송을 본다는 얘기 자체는 다 섞이는 거예요. 섞이니까 내가 투자 원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방송을 잘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아이디어를 얻고 저런 데서도 아이디어를 얻고 근데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뒤죽박죽 섞이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테마주를 마치
가치주처럼 투자해갖고 끌고 가다 마이너스 40% 50% 나고, 실적주를 테마주처럼 겨우 눌린 구간 5% 왔는데 손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복귀해서 깨달지 못하면은 저는 장담하는데 절대 주식에서 수익 내긴 어렵다. 한두 번 운 좋아서 수익 낼 수는 있겠지만 남들 다 몇십 퍼센트 수익 낼 때 겨우 2, 3% 먹고서 희죽거리고 뭐 오히려 이제 큰 수익을 내는 순간들을 다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진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한 방송을 선택을 했으면 그 방송에서 말하는 종목들도 불과 10종목이 넘을 거잖아요. 근데 그 10종목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누가 또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하는 방송, 누가 또 어떤 무슨 뭐 단타하시는 분들이 좋다는 방송, 이런 거 다 쫓아다니다 보면은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 지금 하락장에서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거의 지금 1년 10개월 동안 한 500종목 이상을 매매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물린 적도 있고 손절한 적도 있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결과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줏대 없이 하다가는 결국에는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뭐 여러 정보방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정보를, 객관적인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한두 개의 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주식 강의에서도 말씀드리는 텔레그램 방 한 3개 정도, 저도 사실 그 3개도 다 흡수도 못해요.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소식들이. 그 중에서 9시 헤드라인이랑 겹치는 것들 한두 개 정도,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매일 검색하는 뭐 원전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 한두 개만 보면 된다. 메인만 보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장기용 추격 매수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수익을 낸 걸 다시 들어갔을 때는 100% 물린다고 봐야 되고, 저도 하다못해 저도 그래도 뭐 남들보다는 더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잖아요. 일부러라도 투자를 하는 편이고, 강사기 때문에. 근데도 제가 세운 원칙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9시 반에서 3시까지 나는 신규 매수를 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당연히 유혹을 느끼죠. 13%? 내가 13%에서 익절을 했는데 이 종목이 20%를 가네.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21%대 들어갔다가 이제 물리거나 이제 종가가 한 10%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수익을 1% 정도 낼 거로 생각을 하고, 정말 들어가자마자 바로 매도를 버튼을 누를 거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경우는 물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확신이 있을 때 상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가방 펌퍼니 같은 경우 제가 목요일에 상따를 했어요. 27%대. 저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에도 급등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테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되게 드문 경우예요. 진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종목 정도 있을까 말까고.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제가 한 10번 정도 했을 때 반 정도 물리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 9시 반이나 9시 반에서 3시 사이에 매수를 했을 때, 신규 매수를 했을 때, 물론 그 다음날이나 한 2, 3일 뒤에 다시 이제 뭐 상승하는 패턴이 있을 경우도 있지만, 일단 그날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데이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간 건데 물리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고, 또 문제는 시드가 묶이잖아요. 다른 종목들, 좋은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종목을 투자할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들. 근데 이거는 본인만이 겪는 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확실히 잘 물리는지, 또는 나는 9시에서 9시 5분 사이에 하니까 항상 물리더라. 그런 분들은 급등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 전날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윗골이 크게 달리는 경향이 10종목 중에 한 7종목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겨우 30%인 확률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스윙으로 한 달에 30%씩 나는 종목들이 허다한데, 그런 종목을 다 놓치면서 내가 상한가 그 다음날 종목을 하겠다? 그거는 정말 기술이 능한 분들, 정말 주식 경력이 막 몇 년씩 되는 분들이 하는 거지, 절대 초보자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거를 깨달지 못하면 수익 내기 어렵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번이 가장 중요한 건데, 손절을 못하면 급등주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5일선 손절 말씀드리고, 뭐 실적주 같은 경우 21선 손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가치 투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가치 투자자는 오히려 20선 벗어나도 분할 매수 어차피 하니까 내가 한 10번 정도에 나눠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괜찮다고 보는데, 그게 아닌 급등주들은 대부분 5일선 이탈하게 되면 끝나는 경우가 많죠. 다 N자 패턴 얘기하죠. N자 패턴 해가지고 결국엔 다 뚫을 거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21선 지지 못 받고서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근데 그런 손절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계좌에 20% 이상 마이너스가 있다면은 난 손절을 못한 거예요. 5일선 때 손절을 했는데 마이너스 20% 이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마이너스 10% 안쪽에서 끝나게 되죠. 5일선 손절을 하게 되면. 근데 그건 것들을 내가 못 지킨 내 잘못이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손절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기 전에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지표 빠르게 살펴볼게요. 갑자기 주어지표를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것도 해석하는 분들이 잘못 해석하는 게 되게 많아서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날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따 뒷부분에 이제 카톡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뭐라고 올렸냐면 저는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2주 전이죠. 2주 한 열흘 전이죠. 열흘 전 목요일 날 드렸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서 금요일, 월요일 날 휴장이었고 화, 수, 목, 금 다 빠졌어요. 하루만 보합이었죠, 하루. 근데 그날도 거의 빠진 거나 마찬가지죠.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날 신규 매수를 한다? 그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눌림목 구간에 있는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럴 때 신규 매수를 해도 되죠. 뭐 피코그램이나 이런 건 계속 급등을 했었으니까. 근데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무상증자 테마는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강세 테마라고 말씀드렸던 테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에 들어가서 내가 손절을 했다, 물렸다 이런 거는 나는 시장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매일매일 지표를 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뉴스 탭으로 옮겼었겠죠. 왜냐하면 뉴스 탭으로 옮겨야지 종목이 나오니까 그 종목을 아시려고. 근데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저는 오래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과 지표를 무시하는 투자자들은 절대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제가 강조드리다시피 하락할 때는 시장이 급락하거나 하락할 때 지수가 1%나 2% 빠질 때는 상승 종목 수가 10%밖에 안 돼요. 2,400개 중에 2,400개 중에서 내가 10% 안에 들 수 있다라는 거는 착각이에요. 굉장한 착각이죠. 그 240개 종목을 내가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지수가 1% 이상 상승하는 날은 2,400개 중에 2,000개가 상승을 합니다. 웬만한 종목들 다 시초가나 아니면 초반에만 들어가면은 대부분 다 1%라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데 그 차이를 이해 못하고 내가 계속 매수를 한다, 신규 매수를 매일매일 한다라는 건 주식 중독자라니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제가 주식 중독자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거래일 중에서 주식장이 안 좋은 날은 그냥 흐름만 보지 절대 매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 20거래일 중에 한 10일, 12일 정도만 매수를 합니다. 그것도 사실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다른 단타 투자자들처럼 막 7종목씩 스케이핑하지 않잖아요. 저는 껏 해봐야 두세 종목 합니다. 두세 종목.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라는 얘기고 지금 금요일 날도 지수 많이 빠졌죠. 나스닥은 무려 2%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주 월화도 좋지 않겠죠. 그리고 유럽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20선, 지수 20선이 2473포인트 정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까지는 내려갔다 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지받는 구간이. 지지와 저항의 개념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꼭 주식 스터디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나마 고무적인 거는 비트코인이 금요일날 폭락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거치면서 조금 그나마 횡보 중이다 정도로 그거는 좀 위안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수는 내일 하락 시작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엔디비아는 무려 4%나 금요일에 급락을 했어요. 당연히 삼성전자도 월요일날 좋지 않겠죠. 삼성전자가 못 버티면 지수는 못 버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원달러 환율이 10년 만에 최고가 나왔어요. 1336원. 지금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통화스와프 얘기 전혀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1,400원대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수는 더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락장에 대해서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하락장 대비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법학자 훈훈이 하락장이라고 치면 제가 그전에 올렸던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2300과 2600 박스권에 대한 얘기는 2월 달부터 계속 드렸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은 인버스 투자한다, 곰버스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었죠.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국채금리도 급등을 했고요. 공포지수에 대한 설명도 드렸었죠. 30포인트 넘어가면은 살 구간이고 2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 팔 구간이다. 그러니까 다 정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최근에 계속 17포인트, 18포인트 막 이랬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 시점이고요. 발디코나무 지수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 관련된 주들 매수하면 안 됩니다. 주요 뉴스 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원유 뭐 이런 경우 뭐 있었고 어쨌든 3거래일 동안 제가 하락한다고 이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올렸었던 내용이고 여기 써 있잖아요. 어제 산 금양 9시에서 10시 사이에 뭐 어쩌고 하고 매도했다. 그래서 CPI 발표 끝나서 한동안 호재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비중을 줄이란 얘기죠. 그 이후로
4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면은 이 수소에 대한 질문이 좀 주식토론방에서 그때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이네요. 수요일날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윗꼬리 얘기하면서 수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재료 남아있지만 순환매 거의 돌아 상승률 적다고 봅니다. 근데 왜 수소를 제가 안 좋게 보냐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 중에 수소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풍력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600달러 규모의 인센티브하고 세액공제지, 수소는 물론 재생에너지긴 하죠. 바이든 그런 뭐 재생에너지 정책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일단 이번에 정책에서 집중된 거는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소가 빠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틀 동안 수요일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틀 동안 5% 빠졌고요. 두산피어셀 같은 건 대형주예요. 대형주가 5% 빠진 건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예요. 유니크도 수소 테마주죠. 7% 빠졌습니다. 이틀 동안. 근데 반대로 CS 베어링 8% 상승했고요. 물론 금요일날 윗골이 달아주긴 했지만 현대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대장주 테마주죠. 10% 상승했습니다. 여기도 물론 윗골이 달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뉴스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수소에 대해서 언급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한 3주 동안은 계속 풍력과 태양광만 말씀드렸죠. 왜냐면 감축법 수혜주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다음 달이잖아요. 다음 달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그래서 좀 급락이 더 있거나 조정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하면은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차에서도 로봇 투자 벤처 캐피탈 설립 검토, 이거 금요일자 나온 기사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는 뭐 현재 가격대에서 한 20% 빠지더라도 오히려 더 싸다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번 정도로 분할 매수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한 3, 4개월 보고서 투자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유일 로보틱스, 에임 로보틱스, 에브리봇이 그나마 수급이 딴 데보다는 좀 몰리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증시 분석도 보면은 제가 이걸 딱 보여드렸는데 이거 무슨 재료지라고 하면은 이미 나는 수익 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한 지가 벌써 1년 한 6개월 됐잖아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이건 항상 했던 얘기잖아요. 1위부터 30위까지 재료에 대해서는 항상 뭐뭐뭐 날짜의 특징주라고 검색을 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방송을 올리건 안 올리건 전혀 상관없이 주식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공부 안 한다면은 제 방송을 들었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그거를 가장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게 탑다운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다른 여러 방송을 보면서 다른 여러 방송에서 막 추천해주는 몇십 개의 종목을 보고서 막 좋아하면서 막 그 중에서 어떤 게 오를까 이러고 있다? 이러면은 저는 주식 투자를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를 해서 뭐 수익이 큰 분들은 굳이 제 방송을 안 보고 있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도 일단 퀸타 매트릭스 이런 거는 AI의 뭐 암진단 뭐 이런 건데 네이처지에 뭐 등재됐다 이런 내용인데, 물론 좋은 재료긴 해요. 좋은 재료긴 한데 개별 재료죠. 개별 재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섹터예요. 섹터. 이게 산업군이 형성돼 있어야지. 이건 개별 재료잖아요. 이것과 형성된 거는 셀레믹스 하나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재료가 물론 이 재료만으로도 급등을 할 수 있죠. 월요일 날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데 왜냐면 재료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근데 개별 재료다. 지속성이 적다. 저는 지속성이 적은 종목은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성전자, 시리즈, 우리 여기는 뭐죠? 무중기대, 품절주죠. 물론 품절주나 무중기대에 관련된 주들은 제가 이미 2달 전부터 계속 정리를 해드렸고, 지난 열 12일 전에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유튜브 멤버십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사이에 100% 이상의 시세가 나왔어요. 다 2배 이상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동그라미를 친 이유는 제가 주목하는 종목들이죠. 왜냐면 이거는 하나의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유틸렉스, 질환, 뭐 지교, 시트리티 이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 개별 재료잖아요. 그 종목에 호재가 나왔다던가 그 종목에 뭐 호실적이라든가 이런 개별 재료로 움직인 것들은 저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산업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왜 쳐놨냐? 전장이라고 써놨죠. 전기차 부품. 근데 보시면은 여긴 없고 뒷부분에 모다이노칩, KC, 대유플러스 이런 전장 기업들이 같이 올랐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물론 현대차가 이틀간 거의 한 8% 빠졌죠. 그리고 금요일 날 좀 반등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른 것도 있고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전장이 올랐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도 하나의 섹터잖아요. 섹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소니드라든지 또는 뭐 큐브엔터, 화천기계
뭐 이런 AT 세미콘, 와이더 플래닛 이런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섹터로 돼 있는 모다이노칩, KC, 뭐 대유플러스는 전기차 충전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산업 홀딩스 같은 전장으로 묶인 선창 오토텍 여기도 전장이네요. 이렇게 전장으로 묶인 것들이 올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전장이 월화 날아가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매일매일 이런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 그다음에 기간 순매수 1위부터 외국인 순매수 1위부터 체크를 하는 이유가 그런 섹터를 찾아내기 위함이지 뭐 상한가가 한두 종목을 이렇게 뭐 상따하거나 그 다음날 급등하는 거 대응하고 이러려고 찾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그 상담하신 분한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면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래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보면은 일단 랩지노믹스가 나왔는데 랩지노믹스 작년에 우리가 무상증자 종목으로 같이 매수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가 이제 대주주 변경 재료가 나왔어요. 근데 현대사료가 예전에 대주주 변경으로 올해 엄청나게 올랐죠. 14배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재료 중에서는 좋은 축이긴 한데 거래 금액도 많이 나왔고 근데 어쨌든 흐름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저는 섹터를 더 선호한다. 이 재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섹터가 강세인 게 더 좋다. 특히나 정책이랑 연결된 건 더더욱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동전자, 무중기대 품절주, 그다음에 유틸릭스, 항암제, 뭐 현대차 전장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현대차가 2%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단에 있는 소형 전장들이 같이 오른 거고요. 외국인 순매수도 보면은 뭐 특이사항은 없네요. 1승 조선 LNG 정도 재료가 좀 특이해 보이고 외국인 순매수에서도 보면 한국카본, KC 다 전장이죠. 대유플러스 아까 말한 전장, 충전, 전기차 충전 관련된 주, 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강 MLT도 실적은 잘 나왔어요. 풍력조인데 그래서 이제 그날 좀 윗골이 달긴 했는데 이렇게 호실적이 있는 종목들 또 이렇게 수주가 좀 있는 종목들은 뭐 하루 이틀 눌러주더라도 그래도 자신감 있게 들어가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 순매수 상위에서도 KC가 있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보합세로 이렇게 0%로 마감되는 것만 해도 금요일 하락장이었었는데 잘 버틴 거죠. 그만큼 태양광과 CS 베어링 풍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같이 체크하는 게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근에 좀 들었던 생각과 더불어서 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방송도 물론 조회수가 1000회 이하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뭐 제가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되고 좀 구독자가 뭐 3만 명, 4만 명 이렇게 늘게 되면은 언젠가 이 글이 성지 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종목을 하나 급등하는 종목 하나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무슨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저는 주식 스터디 1기세부터 정말 마인드 쪽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죠. 절대 내가 시행착오 하는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나아질 수 없다. 성장할 수 없다. 한두 번은 운 좋게 수익 낼 수 있지만 그게 연속성을 가지기가 힘들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주식 스터디 10기는 10월 반이고요. 이제 9월 반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월 반에 제가 퇴고를 좀 해야 돼서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스터디반 운영하지 않고 10기 강의 2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스터디 1기, 2기였던 분들도 이미 지금 1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때 강의안은 한 20%밖에 남아있지 않고 80% 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되는 분들, 특히나 오프라인으로 직접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수강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온라인으로 듣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와서 반드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질문도 좀 하고 종목 상담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제가 뭐 계속 힘 빠지는 말, 조금 뭐 비판적인 말을 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의 90%는 심리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 토론방에 가끔 들어가거든요. 주식 토론방에 들어가면 네이버 주식 토론방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들이 많아요. 막 진짜 나가 죽어라 이런 말도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견뎌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심리전을 반대로 역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눌림 구간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도 있는 거고 리딩방 오는 문자도 마찬가지죠. 리딩방 오는 문자도 저는 역이용해서 수익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흐름도 전체적인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